지난 주말에 동양그룹 현 전 회장 등에 대한 또 조현아 씨 석방에 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재판이 있었던 게 또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더 나아가서 연휴 중에 검찰이 지금 현재 이 부패 척결의 핵심으로 포스코 정동화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정동화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경남기업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 건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 역시 또 기각이 되었습니다. 정동화 부회장에 대해서 아마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다음에 바로 포스코 전 정준양 회장에게 또 조사가 들어갔고 그 위선까지 이렇게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나란히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 언론들이 마치 부패 척결 수사가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 이 부패가 없는 부분들을 억지로 부패를 만들어서 틀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조 원, 7조 원이 사라지면서 수십 개의 회사를 한 정권 하에서 인수해서 한국 최고의 사실상 독점적인 우량 회사, 국민들이 일본과의 이 한일 협정을 하는 대가로 받아온 정말 일제시대 때 피를 팔한 돈입니다. 대일차관으로 설립한 포스코가 한 40년 만에 거들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건물까지 지금 삼성동에 있던 본사 건물까지 팔라고도 안 했습니까? 심지어 포스코를 갖다가 완전히 한국의 대기업에 팔라고도 안 했습니까? 이랬던 포스코가 거들이 났는데 거기에서 전부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은 열심히 수사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세월이 좀 흘렀고 여러 가지 증거도 많이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수사를 해가는데 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기각을 했고 또 언론들이 다 나서서 마치 박근혜 정권의 부패 척결 수사가 대통령이나 총리의 이완구 총리의 하명에 의해서 청부 수사를 무리하게 벌려가면서 전 정권을 잡으려다가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에 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1조 5천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1조 2천억을 베트남의 랜드마크 71을 짓고 그리고 그 중에서 210억 정도를 10년간에 걸쳐서 장학재단에 넣었다고 그 중에 또 40억이 없어졌다면서요. 170억을 넣었다고. 그럼 성완종 회장의 기업을 운영하는 행태나 성완종 회장에게 2차, 3차 워크아웃을 일찍 졸업시키고 저렇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행태가 옳았다는 것입니까? 포스코가 지난 5년 동안에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벌렸던 무수한 성진 지오테크, 대우 인터내셔널 비롯한 자원외교에 참가하기 위한 행태들 그리고 수십 개의 회사의 인수합병 그런 것이 옳았습니까? 그 회사들 중에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어떤 회사들은 심지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또 포스코가 베트남이든 해외에 공장을 만든다고 포스코 건설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그 산하, 계열산하, 본사의 여러 가지 공장들이 거의 수십억, 수천억이 사라져버린 이런 행태들이 옳다는 것입니까? 포스코 특수광에 공장을 짓는다고 6천억이나 넘게 투입했는데 실제로 공장의 가치는 완공이 되니까 2천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폭로한 게 있습니다. 이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특수광을 세아에 넘기면서 이 공장은 빼버렸습니다. 완공된 공장이 가치가 없어서 지금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부패와 썩은 네트워크로 굴러가던 포스코의 수사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약간 부실하게 수사했다. 그런 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패가 없었는데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언론들이나 우리 사회의 곳곳의 분위기는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 부패는 없고 깨끗한 사회인데 정권이 마치 없는 부패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부패 수사를 하라고 해서 전 정권을 털어보겠다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부패 수사 그만하고 문 닫아라.
원래 부패라는 것은 없고 지금 당신들이 지적하는 정도의 부패는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칠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현재 인식 수준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검찰의 포스코 경남기업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나 사회지도층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의 부패는 만연하고요, 포스코나 경남기업의 부패는 더욱더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5.24 조치, 지금부터 5년 전에 천안함이 침몰을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하고 난 직후에 5.24 조치라는 것을 해서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또 수출 수입이나 또 인적 교류를 제한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 동안 북한과의 경협이나 각종 수출 수입 또 인적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남북 대화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야권이나 또 진보 좌파 정당이나 또 제야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해라. 그래야 남북 협력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또 그 해에 연말에는 연평도를 갖다가 비격했죠. 연평도에 대해서 북한이 수백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정전 이후에 최초로 한국 영토에 대한 심한 포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그 도발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흔히 동서독 통일 과정이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동독이 내놓고 예를 들어서 서독의 군함을 피격하고 더 나아가서 서독 땅에 대해서 폭격을 했습니까? 포격을 했습니까? 서독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이 돈으로 계속 동독을 지원해갖고 동독의 정치 또 정치범 또 망명 인사들을 갖다 사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이 물리적인 도발적 폭력 행위를 중단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독 간에는 적어도 그런 신뢰는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독이 위기가 왔을 때 평화적으로 서독이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도 통일에 앞장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 남북한의 관계가 과연 동서독처럼 저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관계인가? 북한의 김정일 이후에 그의 아들 김정은 체제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평화적인가? 저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훈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들을 갖다가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정권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따라야 되는 것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에 따라서 통진당을 해산한 부분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통진당 해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이 민주주의적인 관용을 베풀지만은 항상 그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관용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그 사회 체제 내부의 약한 고리를 통해 가지고, 즉 부패라든지 이런 고리를 통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그 체제를 갖다가 다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뭔가를 베푼다. 자, 그러려면 북한이 적어도 핵 실험을 중단한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그런 개발도 안 하겠다. 더 나아가지고 이 국지적인 어떤 도발을 갖다가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육자회담으로 복귀하겠다. 자, 그리고 가시적으로 IAEA 같은 기구를 통해서 핵 사찰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부분을 할 때 저는 5.24 조치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북한이 하나의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2개, 3개의 우리가 북한에 선물을 주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이사 조치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이걸 해제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정권 내부에서도 오이사 조치는 이제 해제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명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역대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전국 주도력을 잡으려고 끊임없는 시도를 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훈은 되살려서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